네, 안녕하세요. 배구투수TV입니다. 어느덧 4라운드 후반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는 시점까지 와 있는 여자 배구 V리그입니다. 전반기는 참 예상을 벗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팀적으로 보면 지난 시즌 준우승팀 정관장의 몰락, 꼴찌에서 감독 교체로 극적 반전을 하고 있는 기업은행, 1라운드 4승 2패로 반전의 스타트를 했지만 원점으로 돌아온 페퍼가 있었고, 선수 쪽으로 보자면 7억 연봉자 이소영의 계약 해지, 클러치박 박정아의 몰락, 배유나 김희진, 염혜선 등 도쿄올림픽 세대의 급락, 이지은, 김효임, 정솔민 등 새로운 신성들의 등장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볼거리가 많았던 전반기였는데 그중 가장 큰 반전으로 많은 배구 팬들이 놀란 부분이 바로 흥국생명의 예상외 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흥국생명은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에 이어서 승점 1점 차로 3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은퇴로 전력이 약해지면서 시즌 전 하위권 전력이 예상됐던 흥국생명이었죠. 저 역시 흥국생명의 하위권을 예상했었는데요. 이 멤버들로 종합점수를 매겨보면 흥국생명의 등급은 C, 예상 순위는 5에서 7위 수준이며 희망적인 변수로는 요시하라 감독의 지도력이 순위를 한 단계 정도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단서를 다뤘었죠. 요시하라 감독의 역량이라면 하위권의 전력이지만 한두 단계의 순위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요시하라 체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직 부임한 지 한 시즌도 안 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팀이 발전하고 좋아질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것은 온전히 요시하라 감독과 코치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요시하라 감독이 어떤 철학과 기준으로 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V리그 감독들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가운데 감독의 역량으로 팀을 변화시킨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배구 팬분들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통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재미있고 압도적인 여자 배구 콘텐츠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배구도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시하라 감독의 그동안의 커리어를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일본 대표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핵심 미들블로커였습니다. 1970년생으로 우리나라 선수와 비교를 하자면 62년생으로 과거 국가대표팀에서 중추적인 미들블로커 역할을 했던 박미희 감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요시하라는 일본 최초로 이탈리아 리그에 진출한 일본 여자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 기무라 사오리가 최초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오리는 요시하라 감독 이후에 두 번째로 진출한 선수였죠. 그만큼 선수로서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선수 시절에도 굉장히 영리한 선수였습니다. 전술 이해도가 높고 감독의 지시를 잘 수행하며 공격보다는 블로킹에 강점이 있던 선수로 일본에서는 미들블로커의 정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습니다. 선수 시절 전술과 조직력을 중요시하던 스타일이 지도자가 된 후에도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선수 은퇴 후에 해설자로 활동을 하며 선수들을 파악했고 2015년에 JT 마블러스에서 첫 감독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감독이 되자마자 바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는데 강등으로 2부 리그에 떨어졌던 JT 마블러스를 전승 우승시키면서 다시 1부 리그로 승격시켰습니다. 정말 센세이션한 업적이었고 일본 전역에서도 요시하라의 지도력에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 JT 마블러스에서 3번의 우승을 만들었고 일본에서 유일무이하게 2부 리그와 1부 리그에서 모두 전승 우승을 한 감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4월에 아본단자 감독의 후임으로 흥국생명 감독으로 부임한 요시하라 감독은 빠르게 팀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객관적인 선수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JT 마블러스 시절부터 신인이나 비주전 선수를 주전으로 육성하는 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일본 국가대표 출신 세터인 아키 모미와 수비가 뛰어난 아웃사이드 히터 코토나 하야시 같은 선수들이죠. 알려지지 않았던 선수를 성장시켜서 국가대표까지 승선시킨 부분을 통해 이미 스타였던 선수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시스템과 조직력을 우선하는 팀플레이 중심의 철학을 감독 커리어 내내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요시하라 감독은 상대 분석과 세트별 전술 수정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데 이 부분 역시 현재 흥국생명의 경기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일본에서의 지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준비된 감독으로서 검증을 마친 요시하라 감독이었기 때문에 현재 흥국생명의 대반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시하라가 흥국생명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흥국생명의 감독으로 부임한 요시하라 감독이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기존 흥국생명의 팀 컬러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김연경, 이재영 같은 스타 선수들에게만 의존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들러리 경향을 가졌던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은퇴 후에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감독이 요시하라였죠. 요시하라 감독은 팀을 선수 개인이 아닌 시스템 중심의 팀으로 바꿨습니다. 팀 플레이를 위한 선수들 개개인 기본기 성장에 힘쓰면서 배구의 기본기를 항상 중시했습니다. 리시브 토스, 2단 연결, 수비 등 배구의 토대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선수들에게 다시 가르쳤습니다. 최근 다양한 공격 방식과 수비 위치 조정 등 여러 부분에서 개선된 팀 플레이가 많이 나온 경기력을 보여줬던 이유는 이런 기본기와 시스템적 움직임을 토대로 상황 인식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다현이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말해준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다현은 퍼펙트 리시브에서 퍼펙트 토스가 올라가는 건 누구나 공격할 수 있죠. 저는 나연 언니와 리시브가 어택 라인 근처에만 올라와도 삐스공을 뜨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시하라 감독님께서 강조한 것 중 하나가 A패스의 범위는 세터와 미들블로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A패스는 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완벽한 토스를 의미합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경기 때 그런 상황이 나오면 몸이 기억해서 리시브가 흔들려도 세트 플레이 구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라며 요시하라 감독님은 당장 눈앞의 상대를 이기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다양한 전술들을 선수들에게 익히게 하려고 하세요. 3블로킹이 가는 포메이션이나 블로킹, 스위치 등등 매번 다양한 전술이나 주제를 가져와서 팀 훈련에 적용하세요. 주전, 비주전 할 것 없이 선수단 전원이 감독님이 입히려는 전술을 이해하고 몸으로 숙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 때 머리에 외워야 할 것이 많고 조금만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덕분에 배구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만 봐도 요시하라가 팀을 어떻게 만드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서가 많이 있습니다. 외워야 할 것이 많다. 이 말에서 우리는 어떤 점을 알 수 있을까요? 경기에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을 가정하고 나열해서 우리 팀이 해야 하는 플레이를 패턴화, 즉 시스템화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이 체력 준비나 호흡, 이런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로테이션이고 상대가 어떤 선수들일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한다 라는 약속을 만들고 그 약속을 몸에 익히는 것이 진정한 강팀의 훈련이죠. 우리나라 감독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바로 지도력의 수준 차이입니다. 훈련에 대한 비교를 하나 해드리죠. 흥국생명의 훈련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속의 디테일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흥국생명의 훈련 장면만 봐도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저 딱 느낀 게 뭐 이제 다른 외국 감독님들은 그냥 뭐 브로킹 리딩해라 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딱 처음 보는 입장에서 여기 감독님이랑 코치생들이 그 리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을 알려주거든요. 뭐 발 위치, 약간 각도 조절, 뭐 이런 상체의 각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게 진짜 깊게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샌드 미들 블로커들과 함께 고급 과외하는 연수. 왜 이렇게 훈련하는지 물어본다. 대조적으로 정관장의 훈련을 한번 볼까요? 그냥 올리고 때리는 단순 반복 훈련입니다.
국내 팀 대부분이 정관장처럼 잘 받고 잘 때리는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기를 위해 필요한 훈련은 맞지만 상대와 싸우는 실제 경기에 도움이 안 되는 비효율적 훈련을 시즌 내내 하면서 심지어 블루코드 없이 수동적인 반복만 하는 후진적인 훈련의 모습입니다. 왜 양팀의 선수 대비 성적 차이가 이렇게 큰지 아시겠죠? 만약 요시하라 감독이 정관장을 맡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순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은 기존 스타 플레이어들이나 고액 연봉자 또는 고참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고평가하지 않고 객관화한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 우리나라 감독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각이죠. 요시하라 감독은 지금까지 로스터의 거의 모든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기량 차이가 심한 1년차 선수들과 부상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주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심지어 커리어 내내 주전으로 뛰어본 적이 없었던 박민지, 최은지, 박혜진, 서채연, 변지수 같은 선수들까지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기회를 줬고 성과를 냈습니다. 다른 감독이었다면 이런 기용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시즌 전 선수들과의 훈련을 통해서 능력과 잠재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 코보컵을 통해 실전에서 기량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코보컵은 요시하라 감독에게 확실한 주전감을 평가하고 현재 약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요시하라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은 선수에 대한 잣대가 동등하고 그만큼 객관적이라는 부분을 짚어드렸죠.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이 코보컵에서의 선발 라인업과 현재 선발 라인업의 차이입니다. 코보컵에서는 첫 경기에 박혜진, 박민지, 정윤주, 변지수가 선발로 출전했고 이 선수들을 먼저 요시하라 감독이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 선수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보컵에서 1승 2패로 저조한 성적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의 선수 객관화를 통해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이 역시 정관장이나 페퍼 같은 약팀에서는 볼 수 없는 빠른 판단이죠. 만약 정관장이나 페퍼의 감독이 요시하라였다면 최서연이나 박사랑에게 그렇게 무한한 기회를 주면서 팀의 추락을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요시하라 감독은 코보컵을 통해 약점 보강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웠죠.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약점과 영입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는 약점을 구분했습니다. 흥국의 약점은 김연경이 빠진 아웃사이드 히터들의 공수 능력이었는데 그 부분은 영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기본기를 강화하고 공수 안정감을 더하는 훈련으로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김다은, 최은지는 선수 시절 내내 쌓았던 모든 기록보다 더 좋은 시즌을 보내면서 강점까진 아니더라도 약점은 되지 않는 선수로 팀의 주축으로 성장 중입니다. 또한 박혜진, 서채연, 김다솔 중에 시즌 초 서채연을 중용하며 레베카를 살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흥국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미들의 활용폭을 넓혀야 하는 상황에서 단시간 미들토스의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미들토스에 적합하고 노련한 이나연을 영입해서 팀의 강점을 확실하게 살렸고 이나연의 약점인 백토스와 체력 문제는 더블 스위칭으로 보완하며 부분적인 약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갔습니다. 리그 1라운드까지 요시하라의 흥국생명은 2승 4패로 불안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기용이 있었습니다. 주전 세터 정착이 되지 않았고 피치의 부상으로 김수지나 변지수가 대체 역할을 했고 김다은, 정윤주의 리시브 불안이 보였습니다. 현재 요시하라의 시그니처가 된 더블 스위칭도 효과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유연한 기용이 다소 산만해 보였고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 기용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했습니다. 2라운드 성적 4승 2패로 반등을 했고 3라운드에는 3승 3패, 4라운드는 4승 1패를 기록하며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 순위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기록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가 레베카인데 1라운드 오픈 공격 성공률 35%에서 현재 41.5%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흥국생명의 대표적인 빌런이었던 도수빈 역시 작년에 32%의 리시브 효율에서 올 시즌 37.6%로 본인의 커리어 중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가 성장하다 보니 팀 성적 역시 함께 좋아지는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는 경기를 뒤집고 이기는 경기를 지켜내는 힘이 생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흥국생명은 현재 하위권 후보에서 강력한 봄배구가 유력한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 배구를 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감독이 뭐가 중요하냐? 선수빨이지. 네, 틀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현재 흥국생명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을 통해 우리나라 다른 감독들도 더 노력하고 학습하고 발전해야 하고, 그래야 V리그의 발전과 국가대표의 발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배구의 격차는 바로 이 지도자 수준의 차이가 정답입니다. 흥국생명 요시하라 감독이 보여줄 앞으로의 모습도 배구팬 입장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배구도서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